자, 이번에 나갈 거는요, 이제, 아듀 파일럿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FC가 리베로 파일럿이라는 FC 말고도 실질적으로 일반 공개용 소프트웨어용으로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요 아두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FC에 대한 것도 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달아보고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듀 파일럿이 실제 리베로 파일럿보다는 사용이 더 많이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모태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그런 FC들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FC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뭐 앞에 일반적인 드론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주로 리베로 파일럿하고 약간 유사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차이를, 또 여러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자동 레벨이라든가 고도를 이제 설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안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CS가 이제 미션 플래너라는 GCS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이터 모드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홀드라는 POS 홀드 모드가 있고요. 약간씩 이제 언어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체나 드론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주로 이제 안에 GPS나 가속도계 기압계를 사용해서 이제 고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용어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드론들은 주로 보면은 자기가 날라 올랐던 그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현재 위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돌아와서 착륙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안에 설정을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뭐 당연히 자율주행은 가능하고요. 자율주행은 GCS, 뭐 지상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GCS에서 이제 설정한 그 값에 따라 GPS의 이제 설정 값들이 GCS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설정한 값들을 드론에다가 세팅을 해 놓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수행한 업무를 다 끝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스스로 착륙까지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페일 세이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중간에 발생할 때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종사하고 이제 조종기가 이제 만약에 접속이 끊겼거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범위 밖으로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 자립으로 이제 교환하는 그런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들 매개 변수를 써서 설정하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설정되어 있는 걸 갖다가 활용만 해도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수정한다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더 고급적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런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드론의 기능들은 완벽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해서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우리가 아주 파일럿은 리베로 파일럿과 좀 다르게 다른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F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멀티콥터라던가 이런 다양한 드론 형태를 제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에. 뭐 헬리콥터 모양뿐만 아니고 자동차 모양, 기타 등등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콥터는 이제 뭐 그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있는 거를 멀티콥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다 설명이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설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우리가 쿼드콥터에 대해서 봤었죠. 이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쨌거나 이제 시동을 살려야 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FC가 다른 드론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의 유사하죠. 기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FC 부분하고 그 제어 컨트롤 드론을 제어하는 컨트롤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모델을 썼다. 뭐 이거 외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동작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여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보일 수 있나 이게? 한번 볼까요? 되는지 볼게요. 아, 유튜브로 연결되네요. 배고파. 뭐 좀 시켜 먹을까? 야, 콩고지 콩고. 아니요. 소리는 아마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외형만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드콥터를 가지고 세팅을 해서 시스템 비행하는 겁니다. 아주 잘 날리죠. 지금 허버링 이게 이제 로이터 모드거든요. 조정기를 지금 조정을 안 해도 드론이 혼자 서 있잖아요. 그죠?
아주 호버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버링 기능을 잘 해야만 되고요. 그러니까 상업용어 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오픈 소스로 되어져 있는 것도 아주 잘 호버링을 유지를 합니다. 여기 보면 GPS로 해서 표시되는 게 보이고 있죠? 그대로 떠 있잖아요. 음. 이게 이제 모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아까는 로이터 모드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FC마다 좀 용어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비슷비슷한 용어이긴 한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심플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 모드는 이렇게 이제 조정기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고요. 아주 잘 드론 조정을 잘하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조정을 해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모드, 심플 모드, 뭐 GPS 모드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비행 중에 내가 모드를 바꿔서 그 비행하는 경로나 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한쪽 방향으로 요를 지금 틀었죠. 그죠? 회전이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원래 정지해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거는 뭐 테스트 영상이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음, 랜딩 밑으로 내리면 랜딩 하죠. 시동 끄고죠.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시동을까지 이제 꺼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비행을 이제 정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수동과 자동 모드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안정되고 이제 수동 제어를 해서 이제 안정 모드로 할 수 있고 수동 동작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 모드, 심플 모드로 해서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 랜딩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랜딩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높은 바람에 의해서도 이제 사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영상까지는 뭐 다 보기엔 좀 그렇고 요것도 있나? 잠깐 볼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로이터 모드라. 이거는 지금 이 주변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있어요.
여기 지금 띄우고 있죠. 스테빌라이즈 모드입니다. 위에 Altitude Hold 모드입니다. Altitude Hold 모드는 이제 높이를 지정한 높이로 이제 홀딩하는 모드인데,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지금. 근데도 이렇게 이제 자기 모드에 따라서 비행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잘 안 보이네요, 멀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드론 중에서 픽스워크라는 FC가 있고요. 이게 FC 종류가 많습니다. 리베로 파일럿은 아주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배워놓고 차후에 이제 이런 FC도 좀 배울 것 같고요. 픽스워크, 그 다음에 이제 PX4,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다가 얹혀서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FC가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다양하게 나왔고요. 페롯에서도 자기들만의 또 FC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사실 픽스워크가 제일 많이 쓰죠. 이 모델은 좀 기억을 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GCS, 일반적으로 이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서 드론하고 서로 연결을 하는 그런 PC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PC뿐만 아니고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용도 나오고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앞전에 우리가 이제 미션 플래너, 그러니까 그 리베로 파일럿의 GCS를 봤었는데 걔하고 약간 유사하죠. 요거는 이제 미션 플래너고요. 리베로 파일럿은 한정되어 있지만 얘는 범위성 있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깔아서 볼만합니다. 그래서 안에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고 얘도요. 뭐 세팅부터 해서 운영까지 다 가능하고요. 윈도우용이고 라이센스가 이제 오픈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소스까지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 주변에 다 수정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포인트마다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쭉 해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순차대로 비행을 수행합니다. 자동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 맵이 다 표시가 돼요. 여기도. 이렇게 GCS가 좀 많아요. 기본 툴을 가지고 수정해 쓰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플랫폼들이니까 그 중에 원하는 거를 갖다가 수정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플랫폼이고요. 리눅스용도 있고 안드로이드용도 있고 iOS용도 있고 윈도우용도 있고 아주 플랫폼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주로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가지고 수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드 파일럿보다는 얘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UGCS라는 게 있고요. 이게
회사마다 아니면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수정해서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GCS가 이렇게 종류가 많다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각 회사마다 이제 FC를 만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저렇게 GCS 프로그램을 자기 독자적으로 수정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뭐 탑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쓸 일은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용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속도, 고도 여기 다 보입니다. 남은 배터리 전량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뜨기 때문에 드론이 어디 위치해 있는 곳까지도 GPS가 이제 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드론에 뜨고 내리는 거를 관제센터 중앙의 관제센터에서 다 알 수 있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이드 파일럿이라고 해서 또 아이폰용이나 아이패드용으로 나오고요. 아두 파일럿하고 이제 호환되고요. 그 다음에 PX4라든가 이런 여기에도 이제 같이 호환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 파일럿 안드로이드 GCS용이고요. 안드로이드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 파일럿이 제일 일반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비행할 때 피치하고 요 롤하고 롤 피치 이게 이제 잘 표시가 됩니다. 요도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기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GCS들은 다 유사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GCS라는 용어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 같고 GCS의 기능은 대략 어느 것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세팅을 해서 실습 시간에 세팅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드론을 할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다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종기, 그래서 6채널 이상 조종기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떤 회사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조종기가 좋은 걸 쓰는 게 좋죠. 주로 이제 픽소크 위주로 많이 쓰니까 픽소크를 가지고 세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원래 픽소크는 이제 3DR 쪽에서 나왔는데요. 3D에서 공개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GPS 모듈이나 이런 모듈도 같이 공급을 해주고요. 당연히 회로도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GPS가 주로 유복스 거를 많이 써요. 유복스 거. 이 유복스라는 데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복스 좀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드론용 뿐만 아니고 우리 GPS 솔루션은 거의 다 칩은 다 판매하니까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를 가지고 쓰고 있고요. 이제 미리 암페어로 표시가 돼서 쓰면 되고, 요거는 배터리는 사실 배터리도 원하는 데에서 이렇게 구매를 가능한데
이 전류가 얼마나 있느냐의 타입에 따라서 이제 틀려져요. 그리고 배터리 잭, 요 하나, 둘 잭. 이 두 개가 잭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전류 대비 전압 대비 커지면 당연히 배터리 사이즈도 커지겠죠. 그렇다고 배터리를 막 무한장 많이 단다고 해서 오래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배터리 무게가 또 있기 때문에 드론이 또 그걸 버텨야 하는 그 힘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무한장 배터리를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드론이 15분 비행하면 잘 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텔레메트릭스. 이게 이제 앞전에 그 리베로 파일럿 쪽에서는 이제 텔레메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오피링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쪽 우리 일반 드론에서는 텔레메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PC하고 드론하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세팅하거나 제어하거나 상태를 보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 그렇다고 이게 얘가 뭐 1km, 2km 이렇게 가는 무선 모듈은 아니고요. 거리는 그게 길진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리상에서 세팅을 하거나 이럴 때 명령 내리거나 할 때만 쓰고요. 드론이 아주 멀리 가 있을 때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LTE나 이런 이제 사설망을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는 경우로 많이 하고 있죠. 주로 이제 900메가대 하고요. 400메가대 두 가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900메가대는 미국에서 주로 쓰는 주파수대고요. 400메가대는 주로 유럽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는 불법이고요. 인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모듈들이긴 하죠. 그래서 뭐 인증 나온 제품을 갖다가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션 플래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미션 플래너는 좀 이따가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